증시가 최근 역대급 상승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 5000 시대는 실현할 가능할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보통 시장이 크게 무너진 상황에서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에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호재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락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시가 주가가 크게 빠져 있을 땐 호재에 민감하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요. 증시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희망을 품고 투자하고 싶지만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한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고 있다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훨씬 더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증시의 분석에 대한 저만의 철학, 저의 기준점을 공유하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마치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증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날씨 예측, 일기예보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고 먹구름이 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름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다면 물론 바람이 분다든지 날씨가 좀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좀 비껴가게 되면 우리 지역을 비껴가게 되면 비가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비가 무조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우산을 챙기는 정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비가 올 거야 혹은 무조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이건 인디언 기후제와 같은 투자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건 안 오건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을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산업이 커지고 있는 산업이라면은 비록 중간에 비가 오면서 증시로 인해서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목표한 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증시로 인해서 주가나 이제 기업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그러한 이제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상황으로서 기회로서 우리가 이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증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대한민국 증시는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불경기가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이 비록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인하 사이클이거든요. 미국도 결국에는 이 인하 사이클 안에서 연말 정도부터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불경기 악재라든지 뭔가 무언의 악재 상황을 이제 터뜨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항상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큰일 났다가 명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경기에 관련된 큰일 났다가 명분이 되면서 미국마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마저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할 정도면 경기에 대한 이 불안감이 시장에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어가야 하되 한번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을 대비한 현금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만한 악재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호재로 봐야 할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지금 투자를 해도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같이 봤으면 하는 게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미국보다도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한 단계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0.25%포인트를 이제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단계를 낮췄다고 얘기합니다. 올릴 때도 0.25%포인트는 한 단계를 올렸다고 얘기해요.
보통 최저치로 이제 움직일 때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두 단계를 움직였다라고 하면 0.5%포인트, 세 단계라고 하면 0.75%포인트, 네 단계라고 하면 1%포인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뭐 실제로 1%포인트까지 한 방에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뭐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기는 어려운 이벤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뭐 혹은 정말 좀 큰일 났다 싶은 수준을 뭐 세 단계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인하를 했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낮아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를 봤을 때 2.75%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0.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제 한 말 정도부터 해서 쭉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가 동결을 한 상황이죠. 쭉 지금 작년 말에 기준금리 인하하다가 동결해 버렸어요. 이게 좀 관세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관세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숙제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관세를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자금들이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신흥국 시장으로의 이제 자금들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보통 패권국에서부터 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미국이 워낙에 증시가 좋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긴축 기조였기 때문에 긴축 기조에서는 사실상 미국으로 돈이 이제 응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고금리로 이제 나아가면서. 근데 저금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리스크 있는 투자 시장으로서 투자자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 관세 우려다라든지 몇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금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금 수요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가지 않고 주변국, 신흥국들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뭐 대선도 끝나게 되면 정치적인 불안감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적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제도화가 좀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하에 고속 성장을 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만큼 금융시장이 제도화가 성숙화되지가 않았어요. 천천히 성장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국가가 아니거든요. 재빠르게 쌓아 올려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고, 자고 일어나면 성장하고 있던 새마을운동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예적금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장만이 아니라 증권 투자로서도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투자 시장을 잘 닦아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잘 닦여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귀를 많이 기울였거든요. 근데 증권 시장이나 이제 투자 시장,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제 유권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도마 위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깜짝 실적으로 이제 4%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그다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이제 좀 불안감을 내비치느냐, 뉴욕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도 보시게 되면,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냐 실업이냐, 연준 지금 선택기로에 놓일 것이다 얘기가 나오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불경기가 닥칠 걸로 예상되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FOMC 의사록도 향후 몇 달 동안은 인플레나 실업률 동반 상승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장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선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이제 소재 쪽으로 강세가 불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기가 저는 대표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유리기판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기도 하고 세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원 본사뿐만 아니라 확장을 좀 해나가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 유리기판이라는 게 HBM 구조, 우리가 차세대 이제 반도체 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집적화가 되고 있는 단계고 발열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AI, HBM이라는 것도 고집적으로 이제 응축시키는 거고 몇 단을 크게 많이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발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판이 아니라 유리 기판을 기반으로 해서 발열을 잡고 전력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판이 결국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뭐 이전과 같이 AI가 이제 확장되기 전이었다면 조금 뭐 뒤로 미뤄졌을지 모르겠으나 AI로 폭발적인 전력과 폭발적인 발열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전력 효율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유리기판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는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격으로는 저는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9년 당시부터도 삼성전자를 찍을 바엔 삼성전기를 투자하시라. 삼성이란 네임밸류를 보실 거면 솔직히 삼바가 낫고, 그리고 전자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보실 거면 삼성전기가 좋다. 심지어 MLCC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이제 2019년 대비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빠졌다가 올라가다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보단 저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뭐 한 9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10만 원 아래 한 9만 원 정도부터 출발해서 대략 이제 뭐 한 20만 원 넘게, 한 20만 원, 22만 원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물론 또 올라갈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SK하이닉스에 많이 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매출 10조 원 돌파에 성공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이때 2021년도 당시에 영업이익이 이제 1조 4천억을 찍어주면서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거의 9천억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다가 이제 23년,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5년부터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조 2천억가량의 영업이익과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순이익이 기대되고 있어요. 부채비율도 40%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9%대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당시에 뭐 15%, 12% 영업이익률에 비하면 낮지만 점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대, 4%대 보여주던 순이익률도 7.5%까지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PER도 이제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PBR도 0.87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돼서 사실 이제 재무적 성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할 만한 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도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기를 저는 좀 더 괜찮게 보고 있다. 조언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매수는 기술적인 자리가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벌써 46명이 사망했고 중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급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닥쳐온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장이 돼도 2020년도 정도만큼 증시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타격을 안 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격이 있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송크란 축제, 막 물 뿌리는 축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면서 또 더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해서 지금 백신 확보가 이제 중요한데, 한국 백신이 85만 명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재고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재고가 충분하다. 가을에 새 변이 백신도 도입하겠다 했는데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유행이 솔솔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국에서도 해열제나 키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진단 키트 관련주라든지 뭐 해열제, 각종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유행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튀긴 할 것 같거든요. 선침의 관점으로 좀 뭐 소액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뭐 요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코앞에 이제 닥친 시점에서 막판 또 이제 스포트를 각 대선 후보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을 이제 살려보겠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로 증권주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5천 시대를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동반이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 매력도를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증권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 증권주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주들이 강세를 띨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증권주에다가 더불어서 지주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이제 좀 멀리 되고 있었던 금융주, 그 다음에 배당주,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매력도를 많이 못 느꼈던 대표적인 업종군들이 이제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혁하면서 개선될 수 있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타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불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쳐다도 안 봤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보자면 일단 우리가 쳐다도 안 봤던 거 대기업인데도 안 봤던 게 바로 지주사입니다. SK. 바로 벌써 이거래일째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CJ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리브영 이슈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SK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CJ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지주사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CJ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매물대를 뚫고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최근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주는 바로 HD현대그룹주죠. 일단 조선주 대박 났죠. 거기에다가 조선 기자재 쪽도 있죠. 엔진도 있죠. 거기에다가 HD현대일렉 전력 인프라까지 지금 불티나게 난리 나죠. 그리고 앞으로 슈팅 나올 걸로 기대되는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의 기대감마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HD현대그룹주가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저는 주인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에다가 인프라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각종 뭐 전력 인프라까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조선에 있어서도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HD현대라는 지주사가 가장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주나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들을 보게 되면 한국금융지주 제가 이제 증권주를 투자하겠다, 금융지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꼭 이 세 개는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라고 했던 게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 그리고 KB금융입니다. 지금 이 세 개 종목은 모조리 신고가 양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 키움증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우기술이라든지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급등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로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DB증권 거의 뭐 증권주들은 다 날아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삼성증권 거기에다가 뭐 대신증권 모조리 신고가죠. 신영증권 거기에다가 이제 부국증권까지 죄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주사라든지 증권주 그 다음에 뭐 배당주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의 앞으로의 이제 강세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도리코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신도리코도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발견해가지고 봐오던 2021년부터 주목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요. 거의 현금 지금 시가총액 비슷하거나 아마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얘네가 원래는 이제 복사기랑 요런 거 이제 그 제공하는 기업인데 복사기나 프린터기
이런 소모품 전문 업체인데 지금 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두각을 받으면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배주주 지분 가치만 1조가 넘어가요.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됩니다. 4,800억이에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래서 지금 완전 저PBR로 이제 꼽히는 것도 있고 배당도 이제 준수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PER도 5배 정도. 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도리코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주식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진짜 주식 관련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 아닌 이상 신도리코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매물대를 또 뚫고 올라가가지고 당분간 뭐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뭐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그동안 외면받고 있었던 자산주, 뭐 가치주, 증권주, 금융주, 지주사 이러한 쪽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CJ나 뭐 HD 현대, 신도리코, 뭐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쪽이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키움증권, 뭐 KB금융 이런 쪽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스 평가정보 같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위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가지고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우량주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같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전력이 승패를 좌우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산업에 지금 모조리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 모듈 원자료 SMR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빌 게이츠, 뭐 피터 틸 죄다 지금 SMR 지금 소형 모듈 원자료 기반으로 해서 원전에다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AI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원전은 필수라는 거예요.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전력 인프라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효성중공업 또 급등 나왔습니다. 예, LS일렉 뭐 마찬가지고요. HD 현대일렉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가 저는 이제 뒤따라서 이제 움직일 만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전주나 전력인프라 종목은 투자하기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말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따라잡는 거잖아요.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는. 그럼 따라잡는 매매 말고 원전이나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미리 좀 선침해서 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더 갈 거라고 보지만요. 보유하고 있다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주지만 원전 모멘텀으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원전 모멘텀이나 건설까지 이제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DLNC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지금 투자해봐도 좋을 만한 자리라서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은 DLNC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보겠다라고 하면 강소기업 서희건설 또 오늘도 신고가 썼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늦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DLNC나 서희건설은 여전히 투자를 해봐도 좋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핸드일렉 뭐 각종 이제 전력 인프라는 부담이 되실 수는 있거든요.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신규 진입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침의 관점의 매매 스타일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 서희건설이나 DLNC 비교적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력 인프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된다 한다면 이제 한전이나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을 통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지만 러시아 관련된 이제 제재가 시작되는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종전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서 건설 기계를 투자해 보는 거, 인프라를 투자해 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프라라는 게 너무 지금 전력 인프라에만 꽂혀 있어요. AI 때문에. 근데 인프라 산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나니까 지금 뭐 가스관, 시멘트, 건설기계, 건설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멈칫멈칫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AI 전력 인프라는 화끈하게 지금 뭐 수요가 나오면서 원전 전력 인프라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전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이놈의 새끼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죠. 갑자기 또
저 어디야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 공습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 진짜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금융적 제재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랑 우라늄 구입하는 나라한테는 500% 관세 때려버리겠다. 러시아 너 그렇게 나와? 야, 이제부터 러시아랑 거래 트는 놈들은 관세 500% 때려버린다. 야, 중국도 내가 관세 봐줬는데 문어 개방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러시아랑 거래하는 애들은 지금부터 얄짤없어. 돈으로 다 말려 죽여줄게. 약간 이거거든요. 미국이 제재 카드 꺼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전쟁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산업입니다. 산업이 아니죠. 예, 하여튼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걸 과연 미국의 이 제재를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중국이랑 그 금융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미국이 이제는 러시아랑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어. 러시아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알겠어. 전쟁 끝낼 생각 없으면 내가 너 돈으로 말려 죽여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호경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호경기가 아니에요. 지금 불경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엄청난 돈을 때려 부을 돈도 없고 미국이 심지어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 이거는 그냥 한번 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곧 있으면 좀 종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막 고성이 오가면서 이거 뭐 평화가 결렬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 미국 지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하겠습니까? 돈 없이는 안 돼요. 지원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러시아까지 금융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마음을 돌려놓고 이제 러시아까지도 돌아설 것이다.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조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요. 쉽게 평화 무드를 결성해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프라 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아공이랑도 인프라 사업 하자고 했고 젤렌스키랑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자원개발 쪽의 인프라를 같이 협업하자고 했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대만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땅에서부터 이제 돌아가지고 또 막 자원을 운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연료비나 운송비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알래스카를 개발해서 이제 자원을 수입해 가게 되면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사실상 이제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옵니다.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컨퍼런스 이제 참석할 거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내달 2일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에 휴전각서를 이제 전달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는 뭐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 저렇게 때리겠다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마지막 한번 좀 튕기는 작업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인프라가 시작될 것이다. 인프라가 여러 종류의 단계가 있지만 지금 트럼프는 이미 1기 정부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1기 트럼프 정부 때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이게 인프라 비용을 왜 투입하냐면 결국 경기를 살리는 거는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기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2기 정부도 지금 도입하는데 일단은 전력 인프라랑 그 다음에 원전,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프라가 뭐 전력 인프라만 있겠습니까? 우리 그때 2018년도 당시에 뭐 2017년 말에서 18년도에 남북경협으로 올라가던 인프라 종목들 생각해 보세요. 전력 인프라만 올라갔습니까? 뭐 철도, 시멘트, 뭐 건설기계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뭐 건설, 페인트도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가스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미국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일단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잖아요. 에너지 인프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되는 인프라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스관이라든지 혹은 뭐 FLNG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은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가면 뭐 건설이랑 시멘트도 당연히 이제 수혜는 받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주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저는 건설기계 쪽이나 뭐 시멘트, 건설 이런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DLNC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물론 너무 괜찮고, 특히 뭐 현대일베이 같은 경우에는 전 여전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건설기계 쪽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진성TEC,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을 돌파하면서 매물대 돌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추세를 들어올리는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지지받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해줬는데 앞으로 훨씬 더 수요가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위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딛고 올해부터는 이제 회복 국면으로 다시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주가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닥 딛고 다시 올라오는 사이클상으로 회복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진율도 회복되고 있고, 뭐 당연하게도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7.5배, 0.76배까지 PER, PBR은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사이클이 이제 빨리 회복되고 있고, 특히나 캐터필러, 미국 건설기계 기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캐터필러 기업의 이제 같이 동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만큼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거의 짝꿍 종목이죠. 이런 이제 건설기계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이제 뭐 영업이익 순위, 매출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하방 사이클을 벗어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진율도 회복되고 있고 PER, PBR도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죠.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추세인데, 인도에서 지금 가동률이 130%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티나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쉼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인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 역시 회복 국면, 그리고 PER도 7.3배, PBR 0.7배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당연하게도 뭐 두산바켓,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SY스틸텍,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남아있고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기계는 이 종목들 안에서 한번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멘트는 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투자할 기업이 별로 없어요. 한일홀딩스, 뭐 한일시멘트, 뭐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해, 요 정도 안에서 고르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한일홀딩스나 뭐 한일시멘트나 뭐 아세아시멘트나 이런 종목들을 좀 좋게 봅니다. 저는 성신양해도 물론 좋게 보지만,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좀 잡으셔가지고 시멘트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가스관은 세아제강 지주랑 세아제강, 그리고 넥스틸, 휴스틸, 요 4개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의 대표적인 종목군이기 때문에 가스관, 알래스카 프로젝트 발 수혜를 받는 가스관 종목은 요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뭐 휴스틸이나 넥스틸, 뭐 세아제강, 이런 이제 세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이제 생산도 하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거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미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조선주도 이제 찍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주도 여전히 전 강세고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직 매수하기 늦지 않은 종목도 덜어 있습니다. 뭐 오리엔탈전공이나 삼성중공 여전히 자리 좋잖아요. 그리고 뭐 동성와인텍이나 한국카본도 여전히 괜찮다 그랬죠. 오늘도 뭐 소폭 올라가주는 모습 연출해줬습니다. 조선주도 좋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력인프라, 조선, 원전, 방산, 후발주자를 찾는다면 이제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멘트, 가스관, 건설기계, 뭐 건설, 이런 쪽을 저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면 올해 연말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그리고 미국마저도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기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정보, 그리고 리포트 자료, 로봇과 제약바이오, 엄선주들, 그리고 6월 넘어서 7월까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을 제가 5개를 추려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리포트와 제약바이오 리포트, 관련된 종목까지 리포트로 모두 무료로 드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모두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시황까지도 모조리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한 보답이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정성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받아가면 손해입니다. 무료예요 이거.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뭐 개인정보 내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입장됩니다.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라 말씀드리고 뭐 나가실 때도 그냥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한번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셔서 안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해서 대선 시즌 6월 2일 그리고 6월 7일, 8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특강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6만 명 넘어가면은 뭐 관심주 리포트 제공해 드린다 했는데 세상에 벌써 7만 명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곧 있으면 8만 명을 바라볼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로 이제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철학을 실현시키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채널을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만을 넘어서도 이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철학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